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2월 2일 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신은책입니다. 벌써 2월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1년 4개월이 남았습니다. 이 권력의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은 거의 다 지났습니다.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은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이 피살될 때도 주재하지 않았던 NSC 전체회의였습니다. 그날은 바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한 날이죠. 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 상태를 하루 빨리 끝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주문한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당시 많은 언론이 이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라는 말을 예사로 넘겼습니다. 그는 왜 마지막 1년을 강조했을까요? 김정은과의 대화에 그만큼 미련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1년은 레임덕의 시간입니다. 이 모든 문민 정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레임덕은 똑같았습니다. 말하자면 권력 말기 증상이라고 할까요? 그 마지막 1년은 역대 대통령들은 부패 스캔들로 시달렸습니다. 왜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대통령이 존경은커녕 경매를 받을까요? 결국 이유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통치자의 자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5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이 없거나 소명의식과 열정이 없었거나 균형 감각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북 문제는 좀 다릅니다. 김대중 정부는 물론 노무현 정부도 임기 말까지 남북 문제에 집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넉 달리를 남겨놓고 김정일과 14합의란 걸 했습니다. 그건 놀랄만한 대북지원과 NLL을 흔드는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그는 돌아오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격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정의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감이 없었기 때문에 김정일 같은 세습 독재자를 변호하고 옹호하면서 평화를 논의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남북 문제에 한 획을 끊는 지도자로서 역사에 기록되고 싶다는 야망이 눈을 가리는지 모르죠. 주말 동안 문 정부의 북원추로 시끄러웠습니다. 이 북한 원전 추진 계획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 대통령의 탈원전은 아주 유별났습니다. 전문가들이 모두 반대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오염시키면서 탈원전을 무슨 신앙처럼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직원들이 야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파괴한 파일에 북한 원전 추진 계획이 떡하니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문건은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뽀요이스라는 이름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추정되는 북원추라는 이름의 폴더 등인데 여기에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 산업부 국장 등 3명의 공소장이 적시되었습니다. 자, 어제 아침 신문에 문제의 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산업부가 1일 본문 4페이지, 참고 2페이지 문건을 공개한 겁니다. 문건에는 과거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캐도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자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비무장지대 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신한울 3, 4, 5기를 완공해서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 등 북원전 지원 방안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문건은 우선 고려사항에서 의사결정기구는 미국, 일본 등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추진 조직은 남한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한다며 미국 등 주요국의 참여 여부, 재원 조달 방식, 그리고 비핵화 조치와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 추진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거론한 곳은 함경남도 금호 캐도 부지입니다. 이 경수로를 지을 때 북한 희망지인데다 지질조사와 부지 정리가 이미 진행이 됐고 북한 내 송전망도 다 구축되어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과의 협의를 통한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DMZ의 수출형 신규 노형인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핵물질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고 평화적 이용과 원전 수출 지원이라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북한으로 신규 송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마지막 4만은 놀랍게도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원전을 건설한 이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입니다. 장점으로는 종합설계, 토지 조성, 실시계획 협의 등이 이미 완료되어서 가장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핵물질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의 수정에 따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북한용 원전을 남한에 건설하고 사용 후 핵 연료를 남한에 지정하는 것에 대한 국민 반발을 우려했습니다. 이게 과연 산업부 국장 이하 공무원 3명이 만들고 검토한 것일까요? 턱도 아닌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7 회담 때의 도보다리 회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대화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방송 등에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 배석자도 기록자도 없는 주적 수장과의 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결국 이제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모양으로 보아 문 대통령 발언 중에 발전소라는 말이 있었다는 게 언론 보도에 나오면서 이번 산업부 북원추 문건이 청와대의 지시 혹은 교감 아래 만들어진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2018년 회담 직후인 4월 30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경제협력 구상에 담긴 책자와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이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도보다리를 산책할 당시 문 대통령이 발전소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이 생중계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발전소 이야기는 구도로 하지 않았다면서 USB의 프레젠테이션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김정은에게 발전소 내용이 포함된 남북경제협력 구상 자료를 USB에 넣어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발전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번 드러난 산업부 공무원들이 폐기한 북원추 파일이 4.17 회담 직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담긴 발전소가 원전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자, 이러자 국민의힘은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원전 건설 내용이 담긴 USB를 건넨 것이 아니냐. 이 김정인 위원장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29일 강민석 대변인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은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글쎄요. 북풍이라면 지난 지방선거 바로 전날 벌였던 싱가포르 회담 쇼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법적 조치는 문 대통령의 뜻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알려진 문 대통령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마타도어를 받아왔지만 이 정도 수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타도어는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두고 마타도어라고 하는 건 무슨 구린데가 있어서가 아닌가요? 파장이 커지자 산업부는 30일 예정했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산업부는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 그 말을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4.17 회담을 보고 충성심 강한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문서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궁색한 변명입니까? 그러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문서의 공개도 삭제 이유를 밝히는 것도 모두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문건 내용을 밝혔죠. 통일부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 이인영 장관은 원전에 원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명한 행정부라면 정상회담에서 대화는 모두 공개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 상대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독재자라면 모든 대화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일이 차에 동승한 것이 논란이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 전례가 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과감하게도 도보다리 대화를 아무런 배석자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 바람에 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여태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단둘이 도보다리를 걷고 다리 한쪽에 마련한 자리에 앉아 총 44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모습은 영상을 통해 공개가 됐지만 오디오는 없었습니다. 당시 언론이 전문가를 통해 두 정상의 입모양을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발전소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된 정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 사흘 후인 4월 30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추지길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며칠 뒤 산업부는 문제의 북한 원전 추진 관련 문건을 만든 겁니다. 김정은은 도보다리 회담 8개월 뒤인 2019년 신년사에서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조성해 나가자며 원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작년 말 이 일련의 일들의 연관성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남북회담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일축했습니다. 그 윤 의원이 29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교류 협력 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 또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4.27 판문점 남북회담 당시 청와대 의전을 맡았던 조한기 전 비서관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처음엔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를 거짓이자 악의적 왜곡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장면을 이리 왜곡할 수 있다니 기가 찰 뿐이다.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제1부속실 비서관을 지낸 조한기는 2019년 8월까지 문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습니다. 그는 당시 김창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며 USB를 건넨 사실이나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했으니 조 전 비서관의 말은 파장이 아주 컸습니다. 그렇다면 조한기 비서관은 도보다리 위의 대화를 모두 엿들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USB를 전달했다는 건 4월 30일 문 대통령이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말이 두 정상이 물밑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연상시키는 악의적 왜곡에 대한 말이었다고 수정했습니다. 처음엔 신경제구상이 담긴 USB를 건넸다는 자체를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도보다리 회담 때 USB를 건넸다는 데 대한 언급이었다며 말을 슬쩍 바꾼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권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는 원전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과연 문 대통령이 신경제구상에 담았다는 발전소 관련 내용은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와 화력발전소 뿐이란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 의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산업부 공무원들은 왜 북한 원전 추진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고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이를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삭제한 것인가? 이 문건은 감사 대상인 월성 원전 1호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말입니다. 둘째,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에게 핵연료인 플루토늄을 제공하게 되는 중수로 원전을 건설해 준다는 아이디어를 과연 산업부 공무원이 독자적으로 냈는가? 이 공무원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리고 이런 중대한 일을 위험을 무릅쓰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당장 북한 원전 건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 됩니다. 더욱이 미국은 원자력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나 부품의 대북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어떤 양해도 없는데 일개 산업부 공무원이 북한 원전 건설이라는 큰 그림을 혼자서 그렸고 그걸 또 몰래 삭제했다는 얘기입니까? 지나가는 개가 없을 일입니다. 결론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일개 공무원의 과잉 충성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권력 차원의 이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둘 중 어느 것일까요? 문 대통령은 마타도라고 화를 내기 전에 도보다리 위에서 김정은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공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모든 의문점을 해소하는 첫 발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이 문제의 당사자인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우회적으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자, 누가 누구에게 지금 충고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 말로 넘어갈 문제입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터무니없는 선동으로 선을 넘는 정식 공세이자 색깔론이다. 색깔론을 또 덜먹이는 걸 보니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입니다. 혹세무민이라는 말은 정말 쓰지 마십시오. 그 혹세무민은 지금까지 여당이 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야당 김웅 의원은 29일 KBS 직원 60%가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고 억대 연봉자 가운데 73.8%인 2,053명은 무보직이라고 폭로했습니다. KBS 직원이 4,700명 가량이 되죠. 이 KBS 수신료 인상 계획을 비판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 무렵 부산의 지역구인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부산 사람들이 한심스럽다고 한 말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박재호의 말이 이렇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봐서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한심스럽다. 제 생각엔 이 발언은 어원직 제명사회로 충분합니다. 그는 첫째 지역감정을 유발시켰고 둘째 국민을 모독했으며 셋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문제는 KBS가 무보직의 억대 연봉자를 먹여 살리느라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무려 3,84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수신료를 3,700억이나 더 걷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KBS는 김웅 의원의 폭로로 발등에 불이 붙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억대 연봉자는 전체 직원이 60%가 아니라 46.4%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억대 연봉자 중에 무보직자는 김웅 의원의 주장보다 500명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55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KBS 전체 직원이 말씀드린 대로 4,701명이니 이 중에 1,553명이 무보직 억대 연봉자라는 게 정말 떳떳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기껏 만든 프로그램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공정성만 최하위인 줄 알았는데 생산성도 최하위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